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김카레입니다. 마이클 샌들은 2008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판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샌들의 예가 보여주듯이 정치 철학자 그리고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샌들의 책이 출판되기 20년 전 주디스 슈클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만 질문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정치 철학자 중 하나인 주디스 슈클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100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 세계 1,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전쟁 전후로 제국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로 대변되는 잔혹한 국가의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끔찍한 경험을 한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슈클라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활동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슈클라는 자유주의 철학자인데요. 자유주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 권리, 그리고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클라는 자신의 자유주의를 공포의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슈클라가 왜 자신의 사상을 공포의 자유주의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슈클라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이를 제한하는 공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보통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 정부정책, 그리고 사회문화와 같은 긍정적인 조건에 집중을 합니다. 슈클라 역시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슈클라는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잔혹함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잔혹함이란 예측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며 정당성이 결여된 공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명하게 집행된 법을 잔혹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독재자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따른 법 집행은 잔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잔혹함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슈클라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잔혹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위한 조건을 증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슈클라의 주장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와 잔혹함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불의입니다. 슈클라 이전의 정치 철학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정의의 조건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한 것이죠. 하지만 슈클라는 정치 철학이 정의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고 불의 혹은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슈클라는 자신 이전의 철학자들이 정의를 알면 자연스럽게 불의를 알 수 있다고 너무 쉽게 가정한다고 비판합니다. 슈클라는 특히 플라톤을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정치 철학이 불의를 너무 쉽게 본 것은 플라톤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 시리즈에서 다루긴 했지만 잠시 플라톤의 주장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란 각 요소들이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개인에게 있어 정의란 이성, 기계, 욕망이 각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국가의 정의란 이에 상응하는 세계급이 각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끄는 개인 혹은 국가가 정의로운 개인 혹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지식에 대한 중요한 가정을 합니다. 플라톤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세계 너머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정의 또한 현실 정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이데아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개인이자 정의로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해하지 않고는 서양 정치 철학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혹시 이 내용이 헷갈리신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국가론 시리즈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슈클라에 따르면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서만 긴 논의를 하고 정의를 벗어난 상태가 불이라고 너무 쉽게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성이 삶을 이끌고 있지 않은 개인, 그리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불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클라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철학자들이 정의에 집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평하다는 말보다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정의보다 불의에 훨씬 더 민감하고 불의가 삶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슈클라는 불의를 정의의 부재라고 정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슈클라에 따르면 수많은 불의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들을 정의를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정당화하죠. 하지만 불의를 이렇게 진지한 철학적 탐구 대상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의와 불운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의도로 정신적 혹은 육체적 해가 발생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반면에 불운은 의도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자연적인 해를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불의와 불운을 구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건물이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이 붕괴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 지진의 발생 자체는 불운이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진 것은 불의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연재해도 더 이상 불운으로 보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불의와 불운은 구분하기 쉽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대목에서 슈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바로 불의와 불운을 지식의 근거에서 구분하지 않고 정치적인 선택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토의의 과정을 통해서 불의와 불운을 구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슈클라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인간은 절대로 편견을 넘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회의론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회의론자의 입장에 따르면 불의와 불운을 구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슈클라에게 불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론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슈클라는 플라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참 지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다다를 수 있는 철학자들만이 정의와 불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에게 현실 정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불의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슈클라는 이처럼 현실 정치를 등한시 여기고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와 내용이 쉽지 않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 슈클라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면 우리 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슈클라는 불의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질문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닐까요? 이 두 질문은 국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은 국가가 부당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질문이 더 중요한지 동의가 되시나요? 이것이 정치 철학의 본질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훌륭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훌륭한 질문을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지식과 불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클라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슈클라는 불의와 불운을 구분하는 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 구분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탓이라면 불의일 것이고 인간의 탓이 아니라면 불운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불의인지 불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는 불의이고 이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변화를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플라톤 주장에 가깝습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그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옳고 그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슈클라의 주장이 왜 흥미롭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나요? 슈클라는 정의, 불의, 불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개념들을 정치적으로 구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슈클라가 지식의 중요성을 등한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슈클라의 주장, 특히 플라톤에 대한 비판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기후변화를 인간의 탓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 역시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토의를 통해 선택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카리였습니다.